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은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술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이 등장하고 명절 차례상에도 술이 올라가고 친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한잔할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고조선 시대 말입니다. 오늘은 역사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고조선 사람들도 정말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술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는 기록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실제 역사 기록과 고고학 자료, 그리고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조선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를 봐야 합니다.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조, 기장, 수수, 벼 같은 곡물 재배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농경이 시작된 곳에는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사실 술은 생각보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곡물을 저장해 두다가 물과 만나고 온도가 맞아떨어지면 자연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는 발효된 곡물을 먹고 이상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아마 인류 최초의 술은 그런 우연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같은 고대 문명들도 농경과 함께 술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한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술을 계속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취하려고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특히 제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서 삼국지위서 동의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만주 지역 부족 국가들의 제천 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같은 행사들입니다. 물론 이 기록은 고조선 자체의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조선과 문화적으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권의 모습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비슷한 제사 문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고대 문명을 보면 제천 행사에는 거의 항상 술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술이 인간을 특별한 상태로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의식에서 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미사 때 와인을 사용하고 일본 신사에서는 사케를 바칩니다. 한국 역시 이후 시대의 제사 문화에서 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술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연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 시대의 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조선 시대 술이 직접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즉 정확한 제조법이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 수준을 보면 그 시대 술은 증류주보다는 발효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주 같은 증류주는 훨씬 후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당시 술이 탁하고 도수가 낮은 곡물 기반 발효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막걸리와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막걸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저도주라는 큰 틀에서는 연결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영화관도 없고 SNS도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 축제, 연회, 그리고 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술을 나누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연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권력과 결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즉, 술은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적 장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에는 깨끗한 물을 항상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발효된 음료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세에서는 사람들이 물보다 맥주를 더 안전하게 여긴 사례도 존재합니다. 물론 고조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직접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농경 사회의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역할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이야기됩니다. 결국 술의 역사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 권력, 축제, 공동체, 그리고 인간관계가 담긴 문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정확한 술 이름도 술병도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 기록과 흔적들을 통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조선 사람들도 제사를 마친 뒤 서로 잔을 나누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백제는 일본의 술 문화를 전해준 나라라고 불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